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남겨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새롭게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10조를 넘어 지금 13조를 터치를 했습니다. HBM 관련주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가장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업을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평정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시총을 1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현재 차차기 HBM4E가 2027년 이후로 양산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지금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 HBM 시장이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 쪽에서 평정이 되었었던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차세대 패키징 기술 여부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좀 어느 정도 이 경쟁 업체들이 좀 치고 올라와 줄 수가 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이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전공정부터 진행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이 단순히 이제 웨이퍼를 제조를 한 부분을 나중에 후공정으로서 포장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게 전공정 쪽으로 당겨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차세대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최대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 업체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AI 반도체의 대격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수년 동안 HBM 연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HBM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될지 예상을 하지 못했고요. SK하이닉스만 이 HBM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반도체와는 HBM 본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일본의 소재 업체들과 단연간의 독자 소재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경쟁사 대비 한 차원 높은 수율과 성능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HBM 수율은 10%에서 20%대 처참한 그런 수율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HBM 같은 경우 현재 지금 SK하이닉스는 70%대 수율을 보여주게 되면서 차원이 다른 지금 이제 생산 능력 그리고 수익성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가는 HBM을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수가 있었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 HBM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지금 HBM 같은 경우는 2.5D 패키징입니다. 대만 TSMC 쪽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이제 가지고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CPU가 있고 GPU가 있겠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D램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SSD가 낸드 플래시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현재 조립식 컴퓨터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인 보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CPU가 장착이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각각의 슬롯마다 GPU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던가 램이 탑재가 된다라고 하던가 아래쪽에 이제 SSD 슬롯 쪽에다가 저장 장치 하드가 이제 장착이 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2.5D 패키징 같은 경우는 로직 반도체랑 지금 현재 이 D램을 한 다이 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만약에 이 GPU가 지금 장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GPU를 지금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위에 이제 GPU 반도체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 GPU가 그냥 그대로 장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2.5D 패키징 같은 경우는 같은 GPU 위에다가 그냥 D램을
올려버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메인보드 위에서 이 D램이 장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D램이 메인보드의 전기 신호에 따라 가지고 뭐 CPU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던가 GPU를 지원을 하는, 지금 현재 이 전기적인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겠죠. 그냥 단순히 컴퓨터나 게임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정도 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규모 데이터들이 딥러닝이 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거리가 대역폭이 굉장히 부족해지게 되면서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그런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럼 아예 이게 이제 이 GPU가 동시에 이 기판 위에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이제 이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는 거죠, 슬롯에다가. 그럼 굉장히 원래는 다른 슬롯에다가 D램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돌아서야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이 기판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2.5D 패키징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대만 TSMC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해주고 HBM 쪽을 이제 SK하이닉스에다가 받아줘 가지고 이걸 2.5D 패키징을 해줘 가지고 결국에 이러한 GPU 같이 생긴 거를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HBM4E부터 2.5D가 아니라 3D 패키징으로 도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같은 기판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아예 그냥 이 GPU 위로 올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판에다가 메인보드의 슬롯에다가 장착이 되어 가지고 옆에서 같은 기판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3D 패키징은 아예 이 지금 현재 GPU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D램이 이제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메인 기판에다가 탑재가 돼 가지고 이렇게 기존의 슬롯에서 이 GPU를 받는 것보다 뭐 거리가 짧아지긴 했지만 이건 아예 그냥 부착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수직 통과가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빨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D 패키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2027년부터 양산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제품이라고 하던가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 이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차세대 기술 같은 경우는 웨이퍼 가공 단계부터 패키징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HBM을 SK하이닉스에게 받아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거를 자체적으로 뭐 TSMC 쪽에서 패키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받아와서 이 두 개를 묶어주기만 해가지고 제품을 이제 주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가공 단계부터 패키징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GPU를 만드는 자체부터, 웨이퍼를 만드는 자체부터 HBM을 위로 쌓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공정 단계가 아니다. 지금부터 패키징이 후공정 단계가 아니라 차세대 패키징이 전공정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전공정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라는 말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전공정이 뭐 식각 공정이나 증착 공장이나 이런 어닐링 공정 같은 전공정에만 들어가는 설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공정, 만약에 뭐 패키징, OSAT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이 웨이퍼를 묶어주는 작업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전공정 설비가 없겠죠, 지금. 전공정 설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업체, 뭐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던가 디램 제조업체 아니면 뭐 이런 업체들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공정 설비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패키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차세대 패키징을 위해서는 OSAT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2.5D 같은 경우는 HBM을 그냥 땡겨 와가지고 묶어주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전공정 설비에서 HBM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공정 쪽에서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전공정 설비나 노하우가 없겠죠. 웨이퍼 제조업체가 아니고 후공정 패키징 업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따오기 힘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순수한 웨이퍼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이 부도체를 반도체,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하는 이 반도체 성질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이 바로 어닐링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따와서 이거를 회로를 이렇게 그렸다고 이게 전기가 막 통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반도체 성질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수한 웨이퍼에다가 불순물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이온을 집어넣게 되면서 이 이온이 이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이 이온을 불어넣고 나서 열 처리를 싹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유 결합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되면서 이 공유 결합 형태에서 바로 전기가 통하고 지금 이제 이 굉장히 단단한 그런 구조들이 확보가 되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공유 결합 형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닐링 공정과 열 처리 공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성능과 수율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HBM 같은 경우도 한정된 공간 내에서 D램을 계속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3D 그 패키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메인 로직 반도체의 웨이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얇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웨이퍼가 방막화가 되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얇아지게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어닐링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온이 주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웨이퍼 전체에 열이 퍼지게 되는데, 얇으면은 얇을수록 열에 의해 가지고 균열이 생기는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열에 의한 손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행되고 있는 급속 열 처리 방식을 대체할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레이저 어닐링 기술이 특히나 지금 현재 이 방막화에 따른 적층을 하는 웨이퍼 기술에 있어서 이 레이저 어닐링 기술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어닐링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이 실리콘을 쭉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서 웨이퍼 전체를 가열하지 않고 특정한 어떤 이제 회로 부분만 가열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균열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칼을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 전기가 통하지 않다가 이온을 주입을 하면 이렇게 구조가 깨지게 되면서 전기가 통하는 이온이 주입된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단단하게 열 처리를 싹 해주게 되면은 공유 결합 형태로서 전기적 특성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반도체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설비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공정과 후공정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특히나 지금 패키징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후공정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메모리와 비메모리 장비가, 그러니까 원래는 비메모리 장비에서만 썼었던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쓰여지게 되고, 원래 메모리 반도체에만 쓰였었던 장비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쓰이게 되고, 특히나 패키징이 전공정으로 당겨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장비와 비메모리 장비 간에 이 지금 현재 장벽이 허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종 연행이 진행이 되게 되고, 특히나 만약에 메모리 장비만 만들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시장 자체에서 밸류를 부여받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비메모리 시장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고객사가 많아지고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밸류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규모 설비 투자의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차세대 AI 반도체에서 전공정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현재 같은 경우는 HBM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후공정 패키징 장비에 대한 지금 부가가치가 높았었는데, 지금 차세대 3D 패키징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공정 장비에 대한 지금 집중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결합이 되는 과정이겠고, 기존의 이 패키징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첨단 패키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닐링이나 뭐 플라즈마 어닐링 이런 지금 전공정 장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기업이 굉장히 우위에 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을 탈환을 할 수가 있는 기회로서 이 3D 패키징 전쟁이 지금부터
본격화되어 가고 있겠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술이겠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IT입니다. 당초 이제 상장 당시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부각을 받았었는데 AI 비전 솔루션 기반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검사 장비나 제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부터 SK하이닉스 쪽으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HBM에 대한 수혜 부각을 크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 때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레이저 어닐링 장비의 매출이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내년까지 영업이익률이 고공행진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분기, 4분기 당시 때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6%, 17%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비 업체들이 사이클을 타준다라고 했을 때 20%에서 30%까지 굉장히 강하게 가주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타이밍이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AP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글로벌 1위 독점 기업입니다. 점유율 95%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점유율 95% 독점 기업이에요. 근데 이 어닐링 장비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반도체 쪽으로 지금 이제 집중이 되고 있으면서 반도체 장비 매출이 지금 AP 시스템 쪽에서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메모리, D램, 3D 낸드 같은 반도체 전 부문의 차세대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고 플라즈마 증착 장비, 반도체 어닐링, 열 처리 장비들, 차세대 장비들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게 되면서 3D 패키징 쪽의 핵심 수혜로서 전공정 지금 장비 설비 투자 사이클에 맞아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2차전지 전기차 자료집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장 직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차세대 투자 포인트 자료집 같은 경우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이제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도 지금 요번에 이제 맞이해가지고 처음 올려드리고 있는 자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투자 관점, 투자 아이디어들을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꼭꼭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은 이제 위쪽에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별표 치고 전기차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 있죠?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부분 여기 이제 누르시면은 무료로 자료집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종목 올려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찍어 드렸었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을 할 수가 있었겠고요.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리고 화천기계 찍어 드리고 나 가지고 정치 테마 수혜 받아주게 되면서 상한가 급등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80%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 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이상까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장시작 3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단타 관심주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자료집들 올려드리게 되는데 장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장중에 이제 급등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 현재 지금 종목들 뭐 이제 해당 종목들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뭐 이제 이런 종목들 세종시나 이제 쿠팡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당일 뭐 20% 30% 급등세가 나왔죠. 이런 종목들 단타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시게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단타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자료집 확인하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